안녕하세요, 모터리포 신승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여기에 한 발을 걸친 현대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G와 SK 배터리 10년 전쟁 사이에 왜 갑자기 현대차가 뜬금없이 끼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연쇄 화재가 발생한 코나 일렉트릭 때문입니다. 최근 몇몇 보도를 통해 배터리 전량 리콜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일부일지 전량일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G와 SK 그리고 현대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LG 화학의 전지 사업 부분이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자회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LG라고 통칭하고 SK 이노베이션도 SK라고 간단히 부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한국 시간으로 11일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서 LG 측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LG가 SK에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고 LG가 최종 승소했다. 그 결과 SK는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 명령이 내려졌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판결문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셀,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수입, 생산,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전기차를 포함한 글로벌 양대 시장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한 차에 SK 배터리를 못 넣게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차뿐만 아니라 쉐보레 볼트처럼 미국에서 생산해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차에도 못 들어가요. 미국 현지 생산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도 못 넣습니다. 유통, 판매가 다 금지니까요. 만약 현대 기아차처럼 LG나 SK 둘 다 쓰는 입장에서 SK 배터리 비중을 쉽게 늘릴 수 있을까요? 못 쓴다고 봅니다. ITC가 허용한 것은 기아차가 기존에 판매한 차량 중 교체 수리용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현대 기아차도 SK를 멀리할 판이에요. 물론 SK가 울겨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 단가를 낮춘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는 영업 손실, 즉 적자입니다. 손익분기점도 못 찍었어요. 더 이상 가격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죠. ITC가 판결을 내리기 전 이미 SK와 미국 내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포드 F150 그리고 폭스바겐 MEB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인데 이러면 다른 업체들이 SK랑 계약을 맺을지 의문입니다. 글로벌 양대 시장 중 다른 한 축인 중국은 CATL이나 BYD, 거시안 등 현지 업체들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글로벌 10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 절반이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통계를 낼 때는 글로벌 집계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집계, 이 두 가지를 비교하죠. 어찌됐든 LG나 SK, 삼성,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연방 정부의 모든 관용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로 조달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GM이나 폭스바겐 등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물량을 늘리겠다고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SK가 여기서 10년간 사업을 못한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더군다나 SK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제 겨우 1공장이 시험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날리게 생겼죠. SK와 LG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타임라인, 연대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나온 여러 기사도 확인했고 몇몇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거의 대부분 80-90%가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갈등을 말씀하실 때 2017년 인력 유출을 그 시작점으로 보더라고요. 수년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10년도 더 된 갈등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2011년 12월 LG가 SK를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SK는 특허 무효 심판으로 맞받아치죠. 여기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거쳐서 SK가 승소를 합니다. 결국 2014년 11월 두 회사는 각각 특허 심판원과 특허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소송과 심판들도 모두 취하하죠. 이 분쟁에서는 후발주자인 SK가 압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양사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죠. 그러다 2017년 12월 LG가 SK에게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2017년 여름 LG의 배터리 연구 개발 인력이 대거 SK로 자리를 옮기는데 LG에서 SK에게 인력 스카웃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직이 계속되자 LG가 핵심 인력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냅니다. 당시 SK는 LG 경력사원 100여 명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높은 연봉과 좋은 처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옮길 것일 뿐이라고요 기술 유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 기술 역량 격차 등을 인정하면서 2년간 전직 금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LG는 SK에게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또 보내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여전히 핵심 인력을 빼간다, 조심해라, 뭐 그런 거죠. 같은 시기 LG는 미국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멜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겁니다. LG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사람을 빼간다, 아 이거 국내 소송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준비는 했겠죠. 여기서 멜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자회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ITC와 함께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걸죠. 이 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에 특허, 저작권, 상표권,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다루는 준사법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나 저작권이란 게 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TC는 조사부터 결정까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빨리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연방지방법원에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죠.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2019년 5월 LG가 경찰에 SK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서죠. 이 왼쪽에 있는 국내 건들을 먼저 마무리 짓자면 SK는 2019년 6월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SK 측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는데요. SK가 이 관련 1심에서 지는 셈이죠. SK는 물론 항소를 하는데 이 특허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진행했던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소송 때와는 조금 다르다 라고 보고 있어요. LG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경찰에 고소했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 두 건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으로 가면 이번 달 ITC 최종 판결이 난 영업비밀 침해건, SK가 미국에서 10년간 배터리 사업을 못한다는 것 외에도 여러 건이 엮여 있습니다. ITC와 연방법원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이 2건씩 있어요. 그리고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PTAB의 특허 무효 심판 소송도 1건이 있습니다. 일단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LG 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ITC에 남아있는 특허 소송 2건도 영향을 받겠죠. 연방법원의 2건은 손해배상 민사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ITC랑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PTAB의 건까지 5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각 항목의 판결은 올해 3월과 7월 그리고 11월 등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직 산 넘어 산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ITC가 SK 측에게 중요 문서 제출 누락을 이유로
포렌식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는 증거 개시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양측에서 서로의 증거를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그냥 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LG가 증거 개시 과정에서 SK 측이 임원들에게 LG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 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던 사실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게 드러난 건데, ITC는 LG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SK에게 자료를 복구하라는 이 포렌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를 SK가 성실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 비밀을 침해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증거훼손 또는 법적 모독 등이 더 크게 적용된 겁니다. 너 뭘 숨기고 있느냐, 말을 못하네,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행될 남은 소송들도 결코 SK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SK에 살 길이 없느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죠. ITC, 특허, 저작권, 상표권, 불공정 무역 거래 행위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소속이거든요.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60일 검토 기간을 가지면서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정책적인 이유가 중요한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600여 건의 소송 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ITC가 설립된 이후 영업 비밀 침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도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과의 분쟁에서 주요 무기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권 침해와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중국을 때리는 입장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뉴스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지아주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말이 나오겠죠. 결국 합의죠. 합의뿐인데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LG는 앞서 3조 원 안팎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ITC의 최종 판결 이전에 나온 정보예요.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3조에서 더 올렸으면 올렸지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앞서 말했듯이 SK의 배터리 사업부는 적자 상태죠. 여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과 충남 서산 공장을 지으면서 6조 원 이상을 넣었어요. 3조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SK에서 측정한 합의금은 5천억 원 내외 수준, 아무리 많아도 1조 원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LG가 압박에 나섰죠.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열고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미국에서만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지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밝힙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유럽, 중국 곳곳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LG가 거침없이 두드려 패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LG나 SK 자신들이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죠. LG가 경쟁력을 분명히 지녔지만 완성차 메이커의 입김을 완전히 무시하고 SK랑 싸울 수는 없어요. 앞서 SK가 미국에서 포드와 폭스바겐 등이랑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도 했고요. 포드나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진 않죠. 유튜브나 기사 몇몇 분들은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 갈아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물론 그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차 업체, 최종 메이커들은 공급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내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보다 SK가 LG랑 합의를 하고 SK에서 쭉 납품을 받는 게 더 쉽죠. 내가 사방팔방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면서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SK와 손을 잡았지만 유럽에서는 LG 배터리를 공급받거든요. 그리고 ITC에서 허용한 예외는 MEB 플랫폼만 적용돼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다른 플랫폼, 다른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LG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스바겐에 이어 포드도 다른 전기차 생산 물량을 LG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처럼 한 곳에서만 배터리를 받는 게 아니라 공급선을 늘려서 이번과 같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포드가 LG랑 최근 합작사를 설립한 마그나랑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실제로 포드와 폭스바겐에서는 LG와 SK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현대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SK와 LG 둘 다 쓰고 있죠. 한쪽이 지나치게 크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완성차는 기본적으로 부품사에게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는 아무 제스처도 취하고 있지 않지만 계산기를 엄청 두드리고 있겠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더해집니다. 바로 코나 일렉트릭. 국토교통부에서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에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77,000대에 달하는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의 전량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전량 교체로 가닥이 잡히면 현대차와 LG는 비용 분담 문제가 남게 되죠. 분담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적게는 7천에서 8천억, 많게는 1조 5천억까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LG 입장에서 SK의 보상을 받아서 현대차 혹은 볼트를 만드는 GM 등 완성차 업체들에게 다 주게 생겼어요. 당장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해서 완성차의 입김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 전지 사업분을 물적 분할해서 만든 자회사라고 했잖아요. 이거 조금 있으면 기업 공개, IPO 상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SK가 합의금을 못 주겠다, 소송을 걸고 속된 말로 배째라 이렇게 버텨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현대차와 완성차 업체한테 수조 원대 배터리 리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회계상부가 완전 엉망일 겁니다. 당연히 IPO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외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서로 화해를 촉구한 것처럼 마냥 LG에게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LG와 SK 그리고 현대차까지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력부 신세였습니다.